시조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 다는 중장이 마구 길어지고 초장도 조금 길어지는 사설시조입니다. 작자 층을 보면 가는 이름도 예쁘고 기녀의 시, 기생일 것 같고, 이원익은 사대부, 작자 미상은 평민 또는 알 수 없다 정도 되겠습니다. 주제면에서 보면 가는 늙음에 대한 한탄, 나는 피할 수 없는 이별. 가에서 늙음이라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시어를 보면 매화 봄철에 돌아왔는데 춘설이 남분분하니 필통말똥하다. 핌직도한데 필통말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있어.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늙었기 때문에 사랑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 되고, 또 나는 피할 수 없는 이별, 화저의 상황이 역시 부정적으로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다는 분위기가 좀 러블러브한 분위기야. 영원한 사랑이다. 임의 사랑은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사랑을 예찬하고 있어. 매화 옛 등걸에 처음부터 중이법 나오지. 매화는 꽃 그 자체, 오른쪽에 매화 그림이 있는데 이 꽃을 보면 아, 매화로구나. 예쁜 매화. 자, 그런데 기녀 이름도 매화였어. 그러면 꽃이면서 화자 자신. 표현 방법은 중이법. 옛 등걸에. 등걸은 나무의 밑동을 얘기하는데, 뿌리 위에 밑동을 얘기하는데, 옛 등걸이다. 그러면 매화 옛 등걸 이렇게 봤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기생이다.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찾아오니 봄은 매화에게 아까 꽃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 봄철은 꽃을 피우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야. 자, 꽃 피우는 시기. 또 화자 자신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돼. 사랑의 시기. 돌아왔어. 얘 피던 가지에 핌즉도 하다마는 옛날에는 피었거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올해도 그럼 핌즉도 하다마는 이제 전환되겠지. 핌즉도 하다마는 긍정으로 갈 뻔. 자,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춘설이 남분분하니 춘설 필동말동하여라. 서술어 쪽에 필동말동하여라를 보면 이 춘설 봄꽃은 매화에게 좋은 존재가 아니지.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매화에 눈이 내리고 있어. 남분분하면은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려서 어지럽다는 뜻이야. 이렇게 흩날리고 있지. 춘설이 남분분하니까 매화꽃이 필동말동하여라. 그러면 피기가 어렵다. 다시 우리 처음에 중의적인 표현 중심으로 봤을 때 매화 옛 등걸은 꽃과 화자 자신인데, 봄철 하면은 첫 번째 의미로서 매화는 꽃 피우는 시기. 이게 봄철 자체가 시간적인 배경, 계절적인 배경, 시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화자 자신이라고 봤을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시기, 사랑의 시기라고 해. 그럼 이제 춘설이 남분분하니 매화에게 춘설이, 그럼 우리 첫 번째 의미로 봤을 때는 매화에게 지금 눈이 내리고 있잖아. 눈이 돼. 자, 방해 또는 장애물. 두 번째, 화자 자신 입장에서 봤을 때 매화에 있는 춘설은 다른 기생, 다른 기녀가 된다는 것이지. 나는 늙었는데 새롭고 예쁜 기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이 매화라는 기생은 평양기생이야. 가장 예쁘고 젊은 그런 기생들이 다 평양에 모여있지. 춘설이 남분분하니 여기저기 흩어지고 난리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나는 필동말동하여라. 자, 첫 번째 꽃의 의미에서는 그러면 꽃이 피지 못한다. 활짝 피지 못한다. 두 번째, 화자 자신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 이유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매와 옛 등거리거든. 늙었다. 늙음에 대한 한탄. 다음, 녹양이 천마사인들. 가는 춘풍 잡아매며.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 오른쪽에 감상해 보면 녹양이야. 천만사인들. 천만 가지인들. 그런데 이 가지가 실제로 버드나무 가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가는 이 가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 이렇게 이거야. 그러니까 많다. 이거를 천만사, 천만 가지. 이거는 과장법이지. 무엇을 과장해? 그만큼 생명력 넘친다. 푸른 버드나무 천만 가지인들 춘풍 잡아매며. 잡아매며 이 의미는 춘풍을 잡아 매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자연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 그 다음 탐화 봉점인들 탐화 봉접. 탐화 꽃을 탐하는 봄과 접이다. 벌과 나비. 이것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는 이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중의법으로서 첫 번째는 벌과 나비,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는 이. 그러한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어찌할 수 없다. 어이하리 임을 잡으랴 우리 예상했겠지만 서리법. 어떻게 할 수 없다. 임을 잡을 수 없다 라고 했어. 벌과 나비도 꽃이 지는 것을 막지 못해. 자, 초장, 중장에서 자연의 섭리를 말했어. 자연 섭리 막을 수 없음. 중장에서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힘을 잡으랴? 아무리 사랑 중요해도 가는 힘 잡을 수가 없어. 자연이 그러했잖아. 떠난 사람을 잡을 수 없다. 떠난 사람은 만날 수 없다. 한자성어, 회자정리.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 반복 고고히 맺힌 사랑. 화자의 사랑은 고고히 맺힌 사랑이래. 긍정의 사랑이었지.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그물같이. 이 그물이 온 바다를 덮고 있잖아. 그물이 온 바다 덮을 수 없지. 그러면 아까 전에 나처럼 과장법이 쓰였지. 종합해보면 사랑 고고히 맺혔다. 높고 고고 높고 나의 사랑은 대단히 높고 온 바다를 두루덮는 그물같이. 바다는 넓잖아. 그러면 높고 넓은. 이게 시각적 이미지인데 높고 넓다. 이렇게. 또한 그물같이 라고 해서 비유법, 지규법이 쓰였지. 그러한 사랑이야. 그물같이 맺힌 사랑. 시어를 반복함으로 해서 사랑 운율을 형성하고 사랑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조금 전에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적 사랑의 구체화라는 배상이 들어갔다고 보지. 그러면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 추상의 구체화.
중장에서 왕십리, 답십리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왕십리, 답십리 해서 어디까지 골고루 뻗어가는 사랑이래.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구체적 지명 사용으로 사실감을 나타내지. 지역명 사실감 어떻게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얽어지고 틀어져서 길게 이어져 아주 뒤엉켜서 오래오래 함께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뻗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길고 또 얽어지고 틀어져서 친밀한 사랑. 추상의 구체화. 종장.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조금 아쉽잖아.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아쉽다는 것이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냥 영원한 사랑으로 끝내기가 임의 사랑은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여기 느낌표만 넣어도 노라. 이것이 영탄법, 감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또한 화자가 초장에서 이렇게 과장법을 쓰고 초장, 중장에서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추상의 구체화를 쓴 만큼 화자가 느끼는 사랑의 만족감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어. 세 작품 모두 다 사랑에 관한 러블러브 시였습니다.